자,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서 사용되는 몇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제일 대표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이제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색깔 차이죠. 그래서 딱 보시면 빛과 거의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애는 거의 하얀색 수준으로 밝아지고 약간의 각도 방향이 조금 더 바깥쪽으로 도는 애는 그거보다 조금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밝은 애를 뭐 0이라고 만약에 둔다고 하면은 얘네가 아마 0이겠죠. 0.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밝은 거. 얘가 한 1 정도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 옆쪽 면에 비해서 위쪽 면이 조금 더 밝은 걸 보니까 아마 위쪽 면이 한 2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2 정도. 네. 그리고 뭐 옆쪽 면이긴 한데 약간 사선이라서 위쪽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애가 3 정도인 것 같고 완전히 90도로 꺾여 있는 애가 4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마 이제 이 친구도 어 주변에 있는 애들이 빛을 반사를 안 하면은 얘도 아마 한 4 정도로 어두웠을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쪽에서 빛이 이렇게 튕겨져서 올라오면서 다시 밝아지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여기 3번보다 더 밝으니까 한 2 정도로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얘도 여기 지금 옆에 붙어 있는 요 원기둥에 이렇게 빛이 이렇게 반사돼서 튕겨져 나오면서 다시 요 부분이 밝아졌단 말이에요. 네. 이 부분도 이제 다시 밝아졌으니까 이제 4보다는 더 낮은 숫자가 되겠죠. 근데 이제 숫자 자체는 딱 봤을 때 이제 여기 밝은 면보다는 어둡잖아요. 그죠? 윗면이랑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이 정도로 봐줄 수 있겠네요. 얘보다는 확실히 어두운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요 둥근 면을 보니까 여기 밝은 면이랑 딱 닿아 있는 부분으로 봤을 때 이 원기둥의 밝은 쪽이 더 밝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아마 한 1 정도로 봐줄 수 있겠고. 근데 이 어두운 부분을 보니까 요 4부분의 어두움이랑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얘는 1에서부터 4로 이렇게 점점 어두워지는 그라데이션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바닥에 이제 튕겨서 다시 올라오는 빛 때문에 요 아래쪽에서는 다시 살짝 밝아지는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얘도 한 4보다는 밝으니까 한 3 정도? 아니면은 뭐 굳이 나누자면 3.5 정도? 요 정도로도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분리시킬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3 정도로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면에서 밝고 어둠의 정도를 좀 분리를 시켜볼 수 있겠고, 요걸 가지고 이제 주변 색들을 칠해갈 거예요. 네.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놓고 들어가면은 아마 좀 덜 헷갈리고 네, 색 배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마도 네. 그렇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우선 레이어를 하나 올려서 자 배경 색깔을 체크를 해볼 건데 요 배경 색깔이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무 색깔이나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본과 거의 비슷한 완전히 똑같진 않아도 되고요. 비슷한 느낌의 색깔. 그거보다 더 밝은 색깔이 이제 바닥이에요. 요거보다 조금 더 밝은 색깔의 바닥을 또 새로운 레이어에 깔아주면 되겠습니다. 네, 벌써 어느 정도 구색을 맞춰 가는 것 같죠? 네. 제일 좀 간단해 보이는 애부터 해봅시다. 우선 육면체가 이제 제일 간단해 보이니까 제일 만만한 육면체 친구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를 하나 올려보시고 이제 스케치를 할 거예요. 스케치는 아무 색깔로나 하면 됩니다. 그냥 형태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컬러면 돼요. 그래서 잘 안 보이면은 좀 더 잘 보이는 컬러로 보이지 않는 부분의 형태까지 어느 정도 예상을 해줄 수가 있겠죠. 육면체는 아주 간단한 입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스케치 단계에서 약간 좌우나 위아래 길이감과 면적을 최대한 그래도 눈대중으로라도 맞춰보려고 하면 좋아요. 길이감이라든지. 그래서 뭐 길이감 같은 부분에서 좀 더 늘려야 된다. 그러면 올가미 툴 같은 거 이렇게 써서 이렇게 늘리고 줄이고 하면서 스케치 단계에서는 이제
아직 레이어가 많이 쌓이지 않았으니까 수정이 아주 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이제 수정을 해서 형태 자체에 신경 쓴다기보다는 뭔가 입체감이나 어, 보여지고 있는 각도나 이 도형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특징 같은 걸 좀 더 살리려고 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면체는 이제 축이 3개가 존재하거든요. 이렇게 X, Y, Z 이렇게 3개의 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축들이 자기들끼리는 다 같은 방향성을 가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축들끼리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를 실제 입체를 그릴 때도 반영을 해보면 좋겠죠. 네. 자, 레이어를 하나 올려보시고 스케치한 애를 기반으로 이제 색깔을 칠할 거예요. 자, 밝은 면. 그 다음에는 이제 2번 밝은 면보다 한 2단계 정도 더 어두운 애를 칠할 건데 얘는 배경보다는 조금 밝은 색입니다. 바닥보다는 조금 어두운 색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배경이랑 바닥을 섞은 그 중간 정도의 색으로 칠하면 되겠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그리고 어두운 면에서는 이제 요 반사되는 부분에서는 2번 정도의 어둡기이고 반사가 일어나지 않는 부분에서는 이제 4번 정도의 어둡기니까 2가지 색깔을 칠해서 섞어주는 방식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혹은 이렇게 안 하고 이제 뭐 애초부터 칠할 때부터 에어브러쉬를 좀 활용을 하셔서 이렇게 처음부터 그라데이션 느낌을 내면서 칠할 수도 있거든요. 네. 요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입니다. 에어브러쉬에 사용하는 주된 방법으로는 이렇게 올감이나 혹은 선형 선택 같은 걸 써서 내가 원하는 공간을 이렇게 좀 어, 먼저 선택을 한 다음에 그 안에서만 이렇게 칠할 수 있는 칠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어브러쉬의 활용도 해볼 수 있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에어브러쉬보다는 이제 흐리기 툴을 조금 더 애용하는 편입니다. 흐리기 툴 요렇게 흐리기 해가지고 색 섞기 기능이라고도 하죠. 네. 네. 근데 우선은 이제 색 섞지 않고 네, 좋습니다. 너무 잘 해주셨고요. 자, 그럼 이제 하나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얘보다 앞에 있는 도형인 원기둥을 좀 그려봅시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도형이니까 레이어를 앞에다가 그리려면 위에다가 올리면 되죠. 레이어를 위에다가. 그래서 위치 관계를 원본 이미지에서 찾으면 좋아요. 요렇게 원이 여기쯤에 걸치는 거. 자, 그러면 얘도 한 이쯤이니까 여기쯤에 걸치겠거니 이러면서 이제 위치를 특정하는 거죠. 요렇게 얘도 요렇게 만약에 온다고 하면 얘는 한 이쯤에 이렇게 걸치겠거니 하면서 네, 그래서 각각의 도형들을 다 따로따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약간 서로 상호작용하는 왜냐면 같은 공간 안에 있으니까 네, 상호작용하는 느낌으로 위치를 좀 특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요거를 좀 보세요. 그 얘네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상대적인 형태거든요. 그래서 요 면적 안에서 얘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그린 거 안에서도 그 비중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면적을 똑바로 잡았는지 아니면 너무 넓거나 혹은 좁게 잡았는지가 바로 보일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부분을 좀 수정하기가 수월해지겠죠. 그래서 늘 형태를 인식하실 때 이제 절대적인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본다는 거. 그래서 위치를 이렇게 옮기면서 조절하시고 레이어를 분리해 놨기 때문에 수정이 아주 간편합니다. 네, 좋습니다. 어느 정도 형태가 나오셨으면은 색깔에 맞게 이제 배치를 해보면 되겠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0번보다는 어두운 색으로 밝은 면을 칠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2번보다는 밝은 색,
0번보다는 어두운 색이니까 얘네 둘을 섞어서 그 중간 정도의 컬러로 칠해주면 되겠죠. 네. 얘랑 얘를 섞어서 그 중간 정도의 색으로 레이어를 하나 올려서 칠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 옆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1번 밝은 색에서 4번 어두운 색으로, 그리고 다시 3번으로 조금 밝은 색으로 가는데, 이것도 우선은 하나의 색으로 먼저 칠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내부에서 분리시켜 주면 돼요. 지금은 아직 그냥 밑색 바르는 단계라서 그렇게까지 컬러의 디테일에 신경은 안 쓰셔도 되고요. 근데 사실은 요 정도만 칠해도 이제 웬만한 이제 웹툰이나 애니메이션 채색 정도의 그 톤이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투톤이나 쓰리톤 정도의 컬러로 이제 빛을 구분하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우리가 번호가 4까지 있으니까 0, 1, 2, 3, 4 이렇게 5단계나 이제 나눠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정도면은 꽤 많은 입체의 빛을 설명할 수 있겠죠. 네. 밝은 부분에서는 거의 1번, 어두운 부분에서는 거의 4번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빛을 0, 1, 2, 3, 4까지 구분을 한 거예요. 5개의 톤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뒤에다가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아래에다 레이어를 만들어서 요 뒤에다가 육각 기둥을 이제 세울 거예요. 육각 기둥의 모양은 사실은 육각형이긴 하지만 육각형으로 보기보다 이렇게 어, 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자르는 식으로 형태를 좀 구성해 보시면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절반 지점에서. 네, 그래서 약간 스케치 단계에서 좀 모양새를 다듬어 보시고, 어차피 이 스케치는 이제 덮으면 없어질 부분이니까 지저분해져도 괜찮습니다. 네, 이제 각도를 좀 한번 보세요. 보면은 요 원기둥보다 요 원기둥보다 요 육각기둥이 조금 더 각도가 덜 기울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어, 약간 얘랑 맞춰 보시면 어떨까요? 얘랑 거의 비슷합니다. 각도가. 요게 이제 레이어를 저희가 분리해 놨으니까 스케치를 하시다가 좀 각도가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러면은 요렇게 어, 회전을 시켜서 각도를 수정하거나, 혹은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움직이거나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2번과 3번의 컬러로 색을 채워줄 수 있겠습니다. 2번과 3번. 이 단계에서 이제 형태를 좀 다듬어 보고 그림자까지 그려보는 이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했던 레이어들은 이제 꺼버리시고 요 도형 그린 애로 이제 오셔서 원본 이미지를 보면서 좀 각도를 체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외곽선 라인에서 흐물흐물거리는 거 이런 것들 이제 좀 정리도 하면서 도형의 형태 깔끔하게 만들면서 이제 수정하는 시간인 거예요. 원본 보면서 이제 형태가 좀 찌그러지거나 이런 부분들 좀 찾아내서 이제 그런 부분들 보완하고, 지금은 레이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이 좀 편한 상태예요. 복잡한 애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다시 그 간단한 애를 세분화시키는 식으로. 왜냐면 우리는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구조를 한 번에 그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지점까지만 한 번에 묘사를 하고, 그거보다 복잡한 상태는 이제 분리시켜서 보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위랑 아래에 레이어를 좀 추가를 해서 그림자도 저희가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걸쳐있는 그림자도 찾아줄 수 있고요. 약간 사이에 낑겨 있는 그림자를 그리실 때는 이렇게 레이어를 중간에다가 끼워 넣으면 쉽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칠한 다음에 투명도 조절하는 방식으로.
너무 디테일한 형태까지 볼 필요는 없고, 이제 요 몇 가지 그 원칙들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림자가 시작될 때는 아주 칼같이 시작해서 이제 거리감이 멀어질수록 흐릿해지는 거. 그림자가 딱 시작되는 부분에서 아주 진한 폐쇄 그림자가 생기는 거. 그리고 그림자 내부에는 이제 주변에서 반사된 빛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조금 다시 밝아지는 부분이 생기는 것들, 이런 것들.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컬러감을 구분하기가 어려우실 때는 이렇게 딱 확대를 해서 체크를 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그 내부에서 누가 더 어둡고 누가 더 밝은지가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도 내가 그린 곳에 딱 와서 누가 더 밝고 누가 더 어둡게 칠할 것인지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는 과정에서 레이어를 몇 개를 사용할 건지, 뭐 브러쉬는 에어 브러쉬를 쓸 건지, 뭐 아니면 그냥 일반 브러쉬에다가 흐리기 툴을 사용할 건지, 뭐 이런 어떤 툴의 선택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선택은 자유이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 더 쓰기 편하고 썼을 때 좋은 느낌이 나는 애들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약간의 터치를 남기기 위해서 좀 덜 흐리기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느낌을 좀 더 내고 싶으시면은 약간의 그 텍스처가 들어간 브러쉬 같은 걸 사용해서 텍스처 같은 걸 좀 남기셔도 되고. 그리고 오늘 해본 이제 주된 기능으로는 이제 레이어를 좀 분리를 시켜서 앞에 있는 애랑 뒤에 있는 애를 좀 구분하는 걸 좀 해보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이 종이 자체는 평면이긴 하지만 이제 이미지에서 앞뒤 관계를 가지고 있는 애들끼리는 이렇게 레이어를 위아래로 분리를 시켜 놓으면은 칠할 때 이제 앞에 있는 애 따로 뒤에 있는 애 따로 이렇게 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정돈하기가 편하다는 거. 색깔 입히고 정리하고 이런 게 편합니다. 약간 초반부에 번호로 구분을 해서 먼저 밑색을 깔 때 도형의 어떤 형태적인 부분에 중간 단계에서 이제 수정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디테일을 올려가는 식으로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도 한번 더 보면서 이제 형태가 특별히 많이 무너진 것 같은 부분 좀 수정하고